내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아, 좀 가라앉히시고. 완전히 없는 거에서 뿅 생기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보니까 대표님처럼 왜 건설사 별을 해? 어휴 깜짝 놀랐어요.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약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을 모시고 네, 사치처럼 박 대표입니다. 박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인테리어 어떤 아이템 중에 마이너스 옵션 맞아요. 네,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마이너스 옵션 관련해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어떤 서로 질문 사항들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옵션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뉴빌드. 뭐 요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댓글이나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을 보면 마이너스 옵션 관련된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발코니 확장비. 발코니 확장비. 네, 그게 너무 이제 비싼 단지들 많다 비싸 보니까 너무 많아요, 뭐요. 네,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단지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짜증나. 그러니까 내가 하면 돼. 이렇게 하고서 마이너스 옵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어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일단 발코니 단순하게 확장하는 것 자체가 건설하기 싫어서 한다는 건 좀 반대고. 그거는 반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잠깐만요. 마이너스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옵션이란, 건설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설사에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진 어떤 상품을 우리가 제공받잖아요. 그렇죠. 완제품 받는 그렇죠. 완제품 받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마감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마감재라는 게 네. 범위가 어디까지? 자, 그러면은 예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현관 우리가 들어갈 때 네. 현관에 바닥 타일이 깔려 있고 가구들이 다 서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 타일이 없어요. 어. 그리고 가구가 없단 말이에요. 어. 자, 거실로 왔어요. 어. 마루가 깔려 있어야 되고 거실에 벽지나 투얼 타일이 있어야 되고 네네. 천장에도 벽지가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천장지와 벽지가 만났는데 몰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장에는 또 보면 또 조명도 있을 거고 네네.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이라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건설사에서 마감재에 대한 걸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가 우리가 달리된 그 천장에 이제 등이 달려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그쵸. 등을 달리는데 등이 없는 대신에 배선은 돼 있겠죠. 배선 정도. 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도 보면 타일이나 네. 그리고 도기 수전 액세서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배수구 구멍 같은 거는 다 있겠죠. 배수가 구멍이 뚫려 있고 급수가 되는 데다가 네. 급수가 돼 있게끔 돼 있겠고 그다음에 완전 천장에도 조명이 있으면 정면 전선이 내려와 있을 테고 네.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냥 이거 말고 인테리어를 한다. 네네. 집 전체를. 네.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시작하는 거 하는 개념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네. 리모델링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살리는 거는 많이 또 살려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건설사에서 아무것도 없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싹 다 그냥 없애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네.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분과 마이너스 옵션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두냐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하면서 네. 발코니 확장을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무조건 비확장으로밖에 안 맞아요.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문제까지? 건설사에서 네.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옵션을 한 번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또 마이너스 옵션인데도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두는 단지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적어요.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 건설사들은 무조건 발코니 확장을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들 발코니 확장 못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리모델링 시장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도 하고 하지만 저는 오리지널이 제일 좋다고 봐요. 뭐냐면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형태의 발코니 확장이 네. 리모델링에서의 발코니 확장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진짜 건설사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재는 뭐 그 정도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너스 옵션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시는 게 네. 내가 무조건 이거를 뭐 해서 강압적으로 그게 아니라 네. 보통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네네.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그 마감재가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그냥 그 형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레이아웃도 나는 바꾸고 싶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시장에서 레이아웃 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걸 마찬가지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보기 싫고 그렇죠. 맞춤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그걸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 다 깨끗하게 돼 있는 거 다 내가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거는 건설사에서 뜯어준다는 얘기고 안 붙인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내가 이제 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라인에서 시작할 수는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그 발코니 확장은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네. 비용을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환급 받는다라는 네. 개념으로 네, 본다라고 그렇죠, 하면요. 그렇죠. 네. 건설사에서 마감재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빼고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데 그게 네. 통상적으로는 3천에서 5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빼줘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거죠. 그 3천에서 5천을 가지고요. 일반 개인이 네. 인테리어를 그 돈으로 해가지고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만들어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건설사에서 3천에서 5천 빼주는 건 뭐냐면 네. 전체적인 물량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계산해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너무 작게 빼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박 대표님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게 빼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9이에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대표님처럼 왜 건설사 표를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날 것이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또 비싸다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30평대 3천만 원 빼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30만 원, 3천만 원 빼주고 나서 이 3천만 원 공사를 못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시는 분들 너무 적게 빼주는 거 아니냐. 더 빼줘야 된다. 더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욕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발권 확장에 대한 부분을 안 해주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기 때문에 네네. 확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New build. 그러면은 네. 이제 마이너스 옵션을 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좀 가라앉히시고 예. 했어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발코니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따뜻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게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때 리모델링 시장이든 마이너스 옵션이 똑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단열 작업을 되게 잘해야 돼요. 단열 작업.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단열재를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열 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사용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려면 벽에 대한 단열, 천정에 대한 단열, 바닥에 대한 단열, 그리고 바닥에도 되게 많군요. 그럼요. 엑셀 파이프가 다 깔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얼마나 다 잘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느냐가 네.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형태라고 하면 네. 건설사에서 단열에 대한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꼼꼼하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비확장돼 있는 산에서 확장을 민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게 완전히 발코니가 비확장이 돼 있는 상태는 외벽이 외벽. 근데 이걸 갖다 단열재를 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정말 신경을 좀 잘 써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떤 제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따로 영상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 텐데 하여튼 단열 정말 중요하게 신경 잘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네.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기호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네네. 집값이 많이 오르고 들어가서 무조건 살아야 되고 네. 팔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집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요새는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아요. 전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야 어차피 되니까. 살아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살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다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은 신중하게. 네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우리 박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 예쁘게 만드세요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의외로 또 그렇게 생각. 마이너스 옵션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분들 무조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빼주는 돈으로 우리가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나? 네네. 철거 같은 거 깨끗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코니가 다 비확장을 확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확장을 확장으로 만드는 그 공간 자체의 벽체 있잖아요. 그쵸. 전부 다 철거해야 돼요.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철거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일자로 쳐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물 천장이나 간접 단천정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다 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공정이나 단계들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요새는 월패드에서 네네.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큐리티 시작해서 그렇죠. 뭐 보안이나 전열 뭐 관련된 거 네. 다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고객님한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할 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월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능들 중에 네네. 일부가 호환이 안 되거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게끔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진짜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겠네요. 모르죠.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그 요새는요 등 같은 거 월패드 다 껐다 키잖아요. 그쵸. 근데 그 라인에서 따서 우리가 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명이 완전히 없는 거에서 뿅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조명이 들어와 있는 그 선에서 라인을 따서 다시 조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IoT 서비스라는 걸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군요.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맞추지만 맞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멀쩡하게 있는 거를 떼서 다시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제품이 워낙 기기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쵸.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옵션 할 때 정말 고객분들하고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걸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옵션에서 하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리죠. 많이 따져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도 꼭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번쯤 영상 통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죠. 왜 본인의 집을 깨끗한 집에다가 다시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유빌드 암김 대표 네, 하츠 제나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제발. 안녕히 나가야지.